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대환란 시나리오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면, 이 얘기는 사실 제 방송 초창기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좀 방송이 허접했을 때라서 이제 스크립트가 없이 이제 제가 썰만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은 이제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다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때에 비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의외로 되게 현실화된 부분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대환란 시나리오는 서울 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어디 보자, 이게 몇 년도 책이더라? 예, 91년 11월 26일에 출판 등록이 되고 초판 인쇄 및 발행은 이제 1992년 7월 30일과 8월 5일에 실시된 재미있는 종말론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윤여창 작가와 문경빈 작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때 기획 출판 모임 열린 세상에서 당시에 활동 중이었던 두 분의 학자가 작성한 이런 동서양 종말론 시나리오들을 취합해서 만든 책인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첨부된 내용이 가상의 종말 시나리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을 이제 9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정말 30년 전에 쓰여진, 그것도 불신자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정말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뭐랄까 좀 섬찟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의 징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은 잡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 게시 탐정이 여러분들께 30년 전 불신작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7년 대환란 시나리오,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승리했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저 아니면 들려드릴 사람 없어요. 일단 뭐니뭐니 해도 정치 경제적 불록의 격화를 들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세계는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불록에 새로운 이합 집산을 하는 때가 온대요. 크게 보면 이제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고, 유럽은 유럽 경제 공동체적 EC 통합을 계기로 그들의 슈퍼컴퓨터 비스트에 의한 경제 블록을 점차 정치 군사 블록으로 발전시키고, 소련이 점유하던 동유럽과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가게 됩니다. 이거는 본문 내용이고, 이제 밑에 갈로 치는 게 이게 제 멘트입니다. 2009년 10월에 최초의 유럽 통합 대통령, 즉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유럽 합중국으로의 통합은 거의 가속화됐어요. 휴거 직후에 국가 마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기존의 유럽연합은 해소되고 유럽 합중국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다만 정말 유명하죠, 이 슈퍼컴퓨터 비스트 짐승. 근데 이 짐승 컴퓨터는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소품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흑백 대립에 따라 점차 내전 상태에 빠져들고 남북 아메리카 사이에는 동맹이 깨진대요. 소련에 대한 대항 논리로 유지해오던 미국 연방은 이제 경제 침체와 백인 독점 권력의 모순 때문에 장기적인 내전 상태로 돌입한답니다. 특히 흑인들이 무장투쟁에 나서고 아메리카 전역은 제어 불능의 참혹한 인종전쟁에 빠져들게 된다. 아울러 중남미계 이민과 동양계 미국인들, 라틴계 동양계들도 각자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미국 연방은 사분오열되고 더 이상 세계의 헌병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오바마 대통령, 제초에 흑인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에이구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흑백 대립 때문에 미국이 쪼개질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때 화제가 됐던 일루미나티 2001년 2010년 계획, 거기에서도 미국이 내전으로 동서로 분열된다는 게 명시돼 있었어요. 물론 일루미나티 계획이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도 엄청 허접해요, 계획이. 그런데 요 근래에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초유의 사태로 번진 흑백 갈등이죠. 무장투쟁으로 지금 폭동과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위기죠. 이게 정말 불과 며칠 사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게다가 휴거 전후에 이제 미중 극동 대전쟁까지 발발할 경우 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자, 일본은 페루를 중심으로 자신의 위성국을 남미에 조성하고 동남아 국가들을 모아서 태평양 경제 블록을 건설한답니다. 미국은 내전의 와중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과 중국 같은 반일 국가와 연합한 새로운 정치 경제 블록을 조성해 나갑니다. 동시에 중동에서의 이익 관철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대항하는 이슬람권은 이스라엘의 축출을 위해 대이스라엘 공수동맹을 맺게 된다. 이때부터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는 파괴되며 지하 자원과 식량은 무기화되고 이슬람 블록과 미국의 환태평양 블록은 이스라엘의 축출 여부를 놓고 대립하며 일본과 EC 블록은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대립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1991년 즉 쌍팔년대 기준으로 분석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일본계 이민자였던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페루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가설이 나왔는데, 사실 현재는 일본이 이런 블록의 중심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애초에 세계 정부의 교육 담당 국가도 일본이었지만 한국으로 수정됐죠. 그만큼 일본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일본은 현 상태로 조용히 유지되다가 동양연합에 편입이 되든 혹은 천재지변으로 침몰되든지 할 것이고, 이슬람권에 대한 설명만 좀 타당한 편이에요. 미국이 이제 캐나다와 합쳐서 북미 연합으로 재편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또 오세아니아 연합 같은 별개의 또 블록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 중국과 무슨 연합을 한 블록을 만들 가능성은 없고, 말씀드렸지만 미중 극동대전쟁으로 아예 환란 초창기에 미국과 중국이 쌍코피가 터지고 시작할 겁니다. 다만 이제 미중 극동대전쟁으로 중국의 현 시진핑 공산정권이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동양연합이라는 블록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 중국은 지금의 이 시진핑 공산정권과 다른 체제입니다. 어쨌든 결국 모든 블록은 세계에 하였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통해 신일극 체제로 모아지며, 이 체제는 단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단일한 경제 체제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됩니다. 각국의 전산망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서 단 한 대의 슈퍼컴퓨터로 연결되고 통제되고 각국의 정치 제도는 당분간은 유지된답니다. 이 시기는 과도기로 세계는 수많은 혁명과 전쟁, 파괴 행위로 지극히 혼란해져서 대중들은 안정된 세계 정부를 갈망하게 되는데, 특히 지식인, 종교인, 정치가와 학자들이 앞장서서 세계 통합과 단위 정부의 해체를 주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다 총괄해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걸로 이제 상정을 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런 구소련 지역과 그리고 동방의 왕들로 대표되는 동양연합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종교 일치운동.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의 일치운동을 벌이는데, 물론 대놓고 본인이 나서는 건 아니고 뒤에서 좀 조정을 하겠죠. 아마 전면에 나서는 존재는 가톨릭의 교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는 물론 전 세계의 조그마한 원시 종교들까지도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권능에 속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면으로 대항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전 세계는 일종의 종교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와우,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그 전쟁은 종말의 시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대는 중동 지역으로 집결하게 되는데, 세계의 대군단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살육하게 되죠.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없을 것으로 상정하고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적은 겁니다. 또 흔히 이제 마라나타 사역자들도 범하는 실수 중 하나, 세계 3차 대전 즉 핵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하여 보는 오류도 범하고 있죠. 세계의 대군단, 각각 첫 번째는 이슬람을 믿는 범아랍계의 군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 안에 집결한다. 제2대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포진하다. 제3대는 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국가들이라고.
저는 이게 이 분류는 무슨 기준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 어쨌든 이들 세 개의 군단은 자신의 국가를 버리고 민족과 종교에 따라 그들의 싸움을 성전이라 부르며 전쟁을 시작하지만 이들은 전부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에 의해 540번에 걸쳐 멸절당합니다. 왜 하필 540번이냐면은 이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마게돈 전쟁을 예언한 그 시에서 그들은 540번에 걸쳐 멸절당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의외로 이 학자들 굉장히 좀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 썼어요. 근데 이 제3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자들마저 전쟁의 말미에 그냥 멸종시켜버리죠. 이 전쟁의 결과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교 하나만 남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종교 일치운동을 성공시킨과 동시에 세계정부를 세웁니다. 이 세계정부는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적그리스도에 반항하는 일부 종교 세력과 정치 군사 집단을 체포 섬멸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어마어마한 경찰 국가가 되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와 청년 용사와 남자들이 멸절당합니다. 남은 세상은 거의 적그리스도의 1인 지배체제가 수립되고 페미니즘 여건 사회죠. 남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마 이래서 이사야서에서 5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달라며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핵전쟁 후에 남자들이 대량으로 몰살된 후의 모습. 그러니까 지배하기 쉽지 적그리스도가.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 정부는 반항 세력을 소탕한다는 이유로 식량, 생활필수품, 기계, 무기, 가옥 등을 등록하게 하고 666 바코드로 통제를 시도합니다. 결국 인간의 신체에도 컴퓨터 감응장치에 포착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666 바코드를 새겨 넣어 그들을 통제. 전체 이걸요 그대로 뺏겨 적은 겁니다. 책에 나오는 거를. 도시의 지하철, 백화점, 고가도로, 병원, 가정 등은 카메라, 도청기, 슈퍼컴퓨터로 감시당하며 인간은 그 감시의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완전히 판옵티콘 원형 감옥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작성된 때는 1991년입니다. 작성된 게 이거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거는 그 이전이라고 봐야지. 이로부터 10년 후 2001년에 베리칩이 개발됨으로써 이 부분 굉장히 현실화됐어요. 베리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바코드, 그 바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 기기는 2005년에 유비쿼터스 엑스포에서 제가 그 유비쿼터스 RFID 칩과 그 스캐너를 직접 목격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이른바 스마트 시티는 모든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완벽한 빅브라더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다니면은요, 그 전광판, 광고판이 그냥 다 감시 카메라라니까. 공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으면은 안면 인식을 싹 해가지고 이 양반이 평소에 휴지를 얼마만큼 쓰나 계산한 뒤에 그만큼만 휴지가 딱 나와요.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유 무섭다 그죠. 스마트 시티.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까지 모니터하는 슈퍼컴퓨터망은 자극적인 영상 매체와 광기 어린 스포츠 등으로 인간의 기분까지 관리해요. 인간들은 조작된 비디오와 오디오 매체들에 의해 항상 들떠있고 텐션이 높고 행복감에 취했게 된 식량이나 물 한 잔도 슈퍼컴퓨터가 인정하는 등록번호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인드 컨트롤에다가 또 실무적인 이제 경제적 압박까지 닥쳐오는 거죠. 한편 지구상에는 이제 화폐라는 것이 없어지고 인체에 부착된 바코드와 컴퓨터에 의해 계산된 할당량 이상의 물건은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뭐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죠. 원래 공산체제 자체가 신세계 질서의 완성형입니다. 인간의 교육 정도는 적그리스도가 컴퓨터가 유전 형질을 분석해 결정하며 최소한 필요한 정도까지만 딱 교육을 시켜요. 아울러 반항적인 유전 형질을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제거되거나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거죠. 이런 체제가 한번 이제 현실화됐던 게 옛날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입니다. 어쨌든 대환란 와중에 세계 정부의 일상 사회상은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목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성, 열성 유전자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제. 그리고 중요합니다. 대중과 정부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간들과의 대화는 전혀 필요가 없어지며
사람들의 집회나 대화는 금지된다.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올해 2020년 1월부터 벌어진 우한 폐렴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로 급속도로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딱히 대화할 일도 없어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면 집회도 못해. 게다가 예배도 온라인, 수업도 온라인, 야구 경기도 직관이 아니라 집관. 집에서 보잖아. 와, 섬찟하지 않습니까, 진짜? 모든 인간 사이의 대화는 도청당하면 기록된다. 컴퓨터 자체의 통제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는 자기 자신을 직접 통제하며 지구상에는 단 한 대의 슈퍼컴퓨터만 존재한다. 이것도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대체할 겁니다. 환란 시대에는 아마 이런 것으로만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업도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스포츠 경기도 온라인. 도대체 3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예측했을까?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천재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최상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모든 예술은 창조성, 저리적 기준은 제거되고 오락성과 흥미 위주로 짜여집니다. 절대로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거나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은 금지돼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보면은 이제 아예 기록하는 것도 금지되죠. 뭐 기록하는 건 전부 다 구술 기록기에 대고 입을 대고 이제 입으로 불러주면 알아서 기록되고, 필기하고 일기 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상범죄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화시키는 원시적인 행위는 사라지게 된다.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지털 영상 제작 방식에 의해 마음먹은 대로 제작된다.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많이 하고 있죠. 연출, 기획, 편집, 스토리 전개 등의 모든 것은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소설책이나 시집 등의 창작물도 컴퓨터의 기획 의도에 따라 전자사전과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해 창작해내고, 생각하고 추리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슈퍼컴퓨터뿐.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생각하고 창작하는 고통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만든대요. 아마 신세계 질서가 수립될 때 지식인들, 학자들이나 작가, 문학가들, 그리고 저 같은 탐정들도 아마 제1순위 숙청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우민화 음모죠. 멍청하게 만드는. 최근엔 블루빔 프로젝트로 인해서 홀로그램을 아예 눈앞에 펼쳐 보이는 기술과 오큘러스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술도 날로 발달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텔레비전, 종합유선통신망, 비디오, 영화, 잡지, 음반, 락, 뮤직, 헤비메탈과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인간들 사이에 섹스, 마약, 폭력 숭배와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음악을 유행시킵니다. 이런 문화상품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공연히 공격하게 하고 폭력적인 군중의식을 자극해 모든 종교기구를 마비시키고 파괴하게 만들죠. 도덕이나 종교 윤리와 책임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거나 위선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666 바코드의 통제. 좀 실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사라지고 일단 컴퓨터가 없이는 쇼핑도 못해요. 적그리스도는 돈을 없애버리고 각 인간의 고유 번호로만 물건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가 금지하는 자는 물 한 잔도 쌀 한 톨도 살 수 없게 되죠. 666 표를 받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세계 정부의 즉결 처분에 따라 재판도 없이 길로틴이라는 이동식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일 겁니다. 목베임을 당한단 말이죠. 대중들은 이 처형김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낼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666 바코드를 받은 자들은 잠정적으로 물질적 행복을 보장받을 겁니다. 그래야 표를 받도록 미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양상입니다. 불신자 학자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거대 교단과 교계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라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류의 거의 모든 사람이 666 표를 받은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바코드에 등록된 인간들에게서 휴식과 만족을 빼앗아갈 것이며 이미 받은 바코드를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끝난 겁니다. 표를 받은 인간들은 차례로 굶어 죽어가거나 서로를 잡아먹어야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인간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을 붙이거나 식량 공급을 끊어서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도록 할 겁니다. 식인 종족이 생겨날 것이고 식인 습관은 무섭게 번져가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어미를 잡아먹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겁니다.
교육 정도나 교육과정, 취업, 결혼 상대의 선정 등도 모두 바코드를 통제하는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겠죠. 지상의 인류에게는 본격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환란 시대에 인육 섭취가 일상화되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계시나 환상으로도 보고 증언한 바 있죠. 이른바 인육 시장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기적인 전쟁을 통해 인구를 조절하고 필요한 물질 자원은 약탈을 통해 해결하는 풍조가 일반화됩니다. 지금과 같은 의미의 인간성이라는 건 없어져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사이보그들이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활용됩니다. 아무도 사이보그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없게 되겠죠. 사이보그들은 성적인 서비스만은 훌륭하게 하도록 고안될 것이며 인간들에게는 정말 섹스를 할 자유와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만 허용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 병신 만드는 거야 사람을.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인간들을 엘리트와 노예로 양분할 겁니다. 관리층은 인간이 아닌 복제인간, 클론이나 터미네이터, 인간형 사이보그로 배치하여 지배할 것입니다. 전쟁기계의 탄생. 주기적인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영토 획득이나 정치적 목표를 가진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지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원 쟁탈을 위한 전쟁도 사라집니다. 슈퍼컴퓨터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 인구 조절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인 살육이 시작되죠. 군인이나 경찰은 전부 로봇이나 사이보그로 구성되어 각 독자적인 사고체계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망설임이나 갈등 없이 프로그램되어서 있는 대로 인간들의 목을 길로틴 단두대로 썰어버릴 거예요. 이리하여 지구의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와 헝거게임에서 잘 묘사해 놓은 양상이죠.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에도 지구 인구를 10억 명 선으로 유지하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억 명은 몰살시키는 거지. 하지만 계획은 이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련과 동양연합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사이보그 군대의 주요한 역할은 적그리스도의 권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간과 집단을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제1의 임무로 할 겁니다. 점차로 슈퍼컴퓨터는 인간의 기억과 심리 체계 자체를 조종하고 그리고 입력하고 인간의 머릿속을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자신이 원하는 인성을 인류의 머리에 주입하고 미래의 인류는 현재 인류의 사고 구조와는 매우 다른 이른바 신인류가 될 거예요. 그때 인간은 매우 탈구조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해체주의적 경향,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경박한 군중 심리와 전체주의 암시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매우 우매한 인간형,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들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평화로, 미움은 사랑으로 단어의 고유한 뜻이 전도되고 언어적인 가치체계도 뒤집힌다는 거.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잘 묘사되어 있죠. 인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우상 조작과 그리고 영상 조작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중매체의 상징 조작과 암시에 따라 쉽게 폭력과 살인과 파괴 행동을 벌일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되고 이 순간 지구는 또 하나의 지옥으로 변모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세인트 메시지 220704 2022년 7월 4일 인류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 마지막 멘트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이 책에 나오는 최종 멘트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뺏겨준 거예요. 쉽게 폭력과 살인과 파괴 행동을 자행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인류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와, 여기도 또 2022년이네. 진짜 그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총선 끝나고 보니까 아이고 2022년까지 가겠나 싶어. 어쨌든 대환란 시나리오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전전도사였습니다.